페이지 29쪽 7번 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1번 아시고요. 페이지 29쪽 7번 해보겠습니다. 7번. 자, 보수소 원자로 여러분 요건 안 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전자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가 존재하는 볼 수 있는 궤도의 에너지 값은 이렇게 결정된다. 여러분 마이너스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n이 커지면 에너지 준위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곧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제일 작고, 그래서 제일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안정 상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들, 걔네들은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 바닥 상태라 부르고, 첫 번째 궤도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이 많아지니까 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바닥 상태가 아닌 건 다 뭐라 부른다? 들뜬 상태라 부른다. 이 전자들은 특정 궤도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특정 궤도들마다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그러면 그 궤도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을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전자들이 이동한다. 전자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걸 두 글자 뭐라고 부른다? 전문용어로 전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가자. 기억. 바로 가자고. 발마 계열은 가시간 성형이다. 이건 기억해야겠죠? 어디로 떨어지는 거?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건 다 가시광선이다. 기억하세요. 맞고요. 발마 계열의 스펙트럼 중 파장이 가장 긴 거 그랬는데, 그럼 E는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요식을 알아야 된다고. 요식을. 요게 뭐라고? 빛 에너지고요. 요게 뭐라고? 빛 에너지가 나타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발머 계열 스펙트럼 중 파장이 가장 길다.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 작다? 작다. 그런데 발머 계열은 몇 번째 궤도로 떨어진 거라고? 두 번째 궤도로.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으면 어디서 올라 떨어져야 돼?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쓰자고. E3 빼기 E2 H 람다분의 C. 그래놓고 거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3제곱분의 2제곱 빼기 마이너스 2제곱분의 2제로가 람다분의 HC예요. 왼쪽한 계산하면 얼마예요? 얘가 9고요. 얘는 4잖아요. 통분해야겠네요. 36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36분의 5, 2, 제로가 람다분의 HC. 따라서 람다는 5, 2, 제로분의 36 HC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네요. 이게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게 이쪽 파트에서는.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냥 차분하게 생각하라고. 발머 계열이야. 두 번째 궤도로 떨어져야 돼. 가시광선이구나. 근데 파장이 제일 길다.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네. 그럼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야 된다? 3에서 2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식 써놓고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자, 요 파트는 화학에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 발머 계열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거. 요거는 뭐야? HF잖아요. 그럼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야 돼? 발머 계열이니까 2로 떨어져야 되는데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되니까 무한대에 있던 놈이 2로 떨어지겠죠? 3에서 2로 떨어지는 건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다. 9번 가봅시다. 9번. 그림 가는 수소 원자에서 나타난 선 스펙트럼 일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수소 원자 양자수 1에서 3까지 전자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을 나타낸다. 나왔네요. 자, 람다. 자, 보기 바로 갈게요. 람다 1 보세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2로 떨어졌죠? 가시광선이. 근데 람다 3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1으로 떨어졌죠? 1으로 떨어진 건 뭐예요? 자외선이잖아. 발목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
네, 람다1이 람다2보다 람다2가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일단 쉬운 것부터 보고 가요. 람다1하고 람다2다 하는데 누가 에너지가 더 크냐? 또 거기 그래프에 놨어. 차이 보라고. 누가 에너지 차이가 크냐고. 람다1에서 람다2에서 어떤 게 람다2에서가 에너지가 더 크죠?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다고. E는 HF 람다보다 H 람다보다 C니까 에너지하고 파장하고 반대잖아, 그치? 그러면 람다1이 에너지가 작으니까 람다1이 더 길어야겠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다고 해. 디귿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집니다. 3으로 갔으니까 뭐라고? 적외선이라고. 적외선은 람다1은 뭐에 2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이죠? 적외선의 에너지가 많아요?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많아요?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많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순으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많으니까 가시광선이 파장이 짧아야지. 그러니까 람다3 곧 n 이퀄 3으로 떨어지는 애가 람다1보다 길다는 말이 맞겠네. 디귿 하나 많이 맞죠? 답이 그래서 2번. 너는 나의 수업 의지를 팍팍 꺾고 있어. 내가 말하는 도중에 네 멍 때리는 모습을 보면 너의 목을 졸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죽겠다 너. 11번 좀 들어봐. 듣고 있어요. 11번도. 들리긴 하겠지. 네. 야, 에너지가 많으면 파장이 길어 짧아? 에너지가 많으면 파장이 짧아요. 들었네. 그 관계된 식 읽어. 열 살았잖아. E는 HF. 뒤에 거 읽으라고 이게. H. E는 H 람다분의 C. 람다가 뭐예요? 파장. C는 뭐예요? 몰라요. 빛의 족보 빛 저러고 있네 진짜. 경찰 불러라 경찰. 11번 표는 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 사인에 따른 에너지 점이 전자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볼게요. 기억 에너지가 2분의 2번 더하기 2, 3 상태의 전자가 굉장히 쏟아졌다. 개소리라고. 거기 나와 있는 2와 2, 2, 3 요것만 있는 거고 둘이 더해서 반나는 그런 거 없다고. 니은 무한대에서 2로 전할 때보다 2에서 1로 전할 때 자 2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1로 떨어지면 자외선. 누가 에너지가 많다고?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은 거지. 에너지가 많은 게 진동수가 큰 거고 파장이 짧은 거라고.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이 파장이 짧다. 맞네. 디귿 라이먼이어의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의 진동수는 자, 이건 또 어렵네. 자, 라이먼이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의 진동수 그럼 뭐야?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야 돼? 라이먼이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건 n 이퀄 무한대에서 n 이퀄 1로 떨어져야겠죠? 쓰자. 그럼 2 무한대 빼기 2왕이 HF1 이렇게 쓸게. 그럼 이 얼마? 0 빼기 마이너스 1 제곱분의 2 제로는 HF. F는 그래서 얼마? H분의 2 제로. 요거에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은 놈.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그럼 뭐겠어? 2 무한대 빼기 2 HF 다시 0 빼기 2 제곱분의 2 제로 0 빼기 마이너스 0 빼기 마이너스 2는 HF 다시 F 다시는 얼마? 4
h분의 2제곱. 그럼 뭐가 F가 F-보다 몇 배 크다고? 4배 크다. 그러니까 이거 맞네요. 답이 몇 번? 5번. 자, 그래서 원자, 구조,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페이지 몇 쪽으로 가냐?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자, 44쪽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44쪽에서 1번 할 건데요.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될 건 오메 법칙 중등에서 배우잖아요. 뭐예요? V는 I야. V가 뭐더라? 전압의 단위 뭐더라? 볼트. I는 뭐예요? 전류 단위는 암페어. R은 저항 단위는 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다? 물질 종류 따라 달라진다. S분의 L. 그래서 로는 뭐예요? 비저항이라 부르는 거예요. 물질 종류마다 다른 거. S는 뭐예요? 면적. L은 뭐예요? 길이. 그래서 저항은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부도체는 이런 얘기 좀 해야 될 거잖아요.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해요. 전기 전도성이 크다고요. 왜 커요? 자유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요. 그럼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비저항값은 크다는 얘기일까요? 작다는 얘기일까요? 비저항이 크면 다른 게 적고 일정할 때 저항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야. 도체는 비저항값이 작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작아요. 이유가 자유전자가 적어요. 얘는 비저항이 큰 놈이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가 상식적인 얘기고요. 도체는 온도를 높이면 오히려 저항값이 커져요. 그런데 부도체는 거꾸로예요. 온도를 높이면 오히려 저항값이 작아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전자가 이동해 가면서 활발한 입자들이라고 많이 부딪히겠죠. 충돌이 많아져요. 그러면 통과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거꾸로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는데 통과하기가 오히려 쉬워졌대. 근데 얘는 근본적으로 뭐가 적었다고? 자유전자가 적었다고. 그런데 주변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야. 그 열 에너지를 원자에 붙잡혀 있던 전자들이 흡수해. 그래도 거기 있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원자 값에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 흡수해서 전도띠로 올라간다고. 노예 새끼들이 돈 벌어서 몸값 지불했다고. 자유의 몸이 됐다고. 어떻게 기억하든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많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라고. 이해됐지요? 1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비저항값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래프 보지 않잖아.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항값, 부저항값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부도체란 얘기예요. 맞아. 자, 보기 바로 갈게. 기억. B가 A보다 전기 전도도가 좋다.
똑같은 온도에서 봐봐요. A가 비정이 커요? B가 비정이 커요? A가 비정이 크죠? 그럼 A가 정이 큰 거예요. 그럼 A가 전기 전도도가 안 좋은 거라고. 그럼 B가 좋다. 맞네. A는 전원체, B는 도체? 아니야. 도체는 거꾸로 온도가 높아지면 비정값이 커져야 된다고. 굳이 구분하면 B가 저항이 크죠? 비정값이 크잖아요. A가 크잖아요. A가 부도체쯤 되면 B는 반도체쯤 돼요. 반도체도 부도체하고 비슷한데 부도체보다는 전기 전도력이 조금 더 좋거든.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요. A와 B 모두 D 간격이 존재한다. 그러면 D 간격, 원자과 D, 전도 D 두 가지 D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자과 D와 전도 D 사이의 에너지 간격, 에너지 틈, 뭐라 불러? D 간격이라 불렀죠?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항이 작아졌다고. D 간격이 없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자유전도가 많아진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 답 4번.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그림 가는 기체 원자 내부에 속박된 전자 에너지 준위. 나는 인접한 두 개 원자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거다. 에너지 준위는 딱 하나의 값만이에요. 그런데 두 개 원자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값이 있겠지? 그 두 개가 겹쳐진 거라고. 그럼 개 많은 원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개 많은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 에너지 D라고 부르는 게 존재한다는 거. 가자. 기억. 가에서 같은 종류의 원자는 동일한 에너지 준위가 간다. 아, 당연하겠지. 나에서 에너지 준위 사이 영역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맞아요. 디귿 나에서 인접한 원자 수가 늘어나면 에너지 준위가 나눠지는 수도 늘어난다. 맞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 에너지 D가 된다고. 그래서 답은 5번. 5번 가볼게요. 그림은 고체 A, B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는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다. 자, 딴 거 볼 거 없어요. A하고 B를 보세요. A는 원자과 D와 전도 D가 붙었어요. B는 원자과 D와 전도 D가 D 간격으로 떨어져 있죠. 그럼 어떤 게 도체겠어? 쉽게 전도 D로 올라가면 걔네들이 자유전도가 되는 거라잖아. 그치? A가 도체고 B가 반도체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하 나르게 밀도 보세요. 전하 나르게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를 잘 이동시킨다는 뜻이니까 전기 전도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기역이 훨씬 더 크네요. 그럼 기역이 A겠고 니은이 B겠죠. 그래서 기역 A는 도체 맞고요. 니은 A는 니은 아니라고. A가 기역이라고. 틀렸고요. 디귿 온도가 높아질수록 B는 반도체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전하 나르게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답이 그래서 기역 디귿. 7번. 그림은 어떤 고체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에너지 D를 이용하여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표는 규소와 다이아몬드 D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규소 보세요. D 간격이 1.14예요. 다이아몬드 보세요. 얼마예요? 1.14보다 훨씬 큰 5.33이네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규소보다 전기 전도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규소가 뭐야?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규소가 반도체니까 다이아몬드는 그보다 훨씬 더 D 간격이 크니까 부도체쯤 되겠죠. 가자. 여러분들 그 그림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 에너지 전자가 차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거기 이때 밑에 있던 놈이 밑에 있는 D는 뭔 D? 원자가 D. 밑에 있던 원자가 D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갔죠. 그럼 A는 이제 뭐라 본다고? 자유전자. B는 원래 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 플러스 공처럼 보이게 된다. 얘 뭐? 양공.
가자. 기억의 A는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를 하지. 맞아. 니은 B로는 전자가 이동할 수 없다. 왜 못해? 플러스 구멍이니까 구멍을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메꿔주는 거지. 할 수 있어. 디귿 규소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규소는 반도체잖아.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럼 어떻게 기억으로 전하는 A수가 많아진다? 맞지. 리얼 상온에서 다이아몬드는 기억으로 전하는 A의 밀도가 규소보다 크다? 그럼 전기 잘 통한다는 얘기잖아. D 간격이 훨씬 더 크니까 말 안 되죠? 그래서 리얼은 틀렸죠. 답이 그래서 1번. 9번. 그림은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를 양자수 n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표는 규소와 점화율 D 간격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거다. 규소도 14족, 점화율도 14족, 둘 다 반도체예요. 그런데 딴 거 보지 말고 0켈빈에서 1.17인데 300켈빈 되니까 1.14가 됐고 점화율도 0.744가 0.67이 됐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D 간격 에너지가 작아졌지. 곧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가 되기 쉽다. 곧 전기 전도성이 커진다라는 걸 자료 갖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자. 규소와 점화님은 온도가 높아지면 B 저항이 감소하는 거죠. 틀렸네. 니은 발머 계열에 비친 규소 원자가 띠에 있는 전도를 전도 들어져 있다. 자, 규소 원자 D 간격이 얼마예요? 1.17, 1.14잖아, 그치? 그런데 발머 계열에 보시면 발머 계열 어디로 떨어져야 된다고? N=2로 떨어져야 되지. 그럼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얼마야? 0 빼기 마이너스 3.4니까 3.4가 되는 거지. 그럼 3.4, 제일 큰 게 3.4잖아. 그러니까 1.17 정도 되는 건 쉽게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디귿 수소 원자에서 4에서 3인 상태로 전할 때, 자 4에서 3으로 가봅시다. 차이 얼마? 대충 마이너스 0.85 빼기 마이너스 1.51 0.7 아이씨 대충이 아닌데? 얼마냐? 야 9번에 마이너스 0.85 빼기 마이너스 1.51 계산은 얼마 이거? 1점 0점 얼마? 65? 66? 맞아? 맞네. 0.66이면 점화염 돼? 안 돼? D 간격보다 작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 0켈빈에서 여기 0.744인데 디귿 돼? 안 돼? 안 돼.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틀렸죠? 답불에서 2번. 마지막 11번 문제. 11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1번. 그러면 규소와 다이아몬드 에너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규소는 D 간격이 얼마예요? 1.14, 다이아몬드는 5.34. 가자. 규소 원자가 D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아니라고. D는 구역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다른 애들도 존재하는 거야. 구역이니까. 틀렸어 기억. 니은 규소가 다이아몬드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겠죠. D 간격이 작으니까. 디귿 1.2 일렉트릭 볼트 에너지를 갖는 빛을 흡수하면 귀소가 D 간격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되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맞네요. 답이 그래서 몇 번? 5번. 10분 쉬고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